자, 24페이지 계약의 종류 C급입니다. 뭐 낼 게 없죠. 밑줄만 치고 갈게요. 여러분 저 법에 써 있는 걸 전형계약이라 그럽니다. 이름이 있다 그래서 유명계약이라 그러고요. 안 써 있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비전형계약이라 그래요. 가로 안에 보시면 출판계약이나 방송 출연계약을 많이 하는데 안 써져 있죠? 네, 그런 것들. 저도 예전에 저 EBS 강의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 EBS랑 그 출연계약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 그 은근히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많이 줄 줄 몰랐는데 그게 저 공중파를 타니까 돈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써. 쓸 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더라고. 그냥 강의만 했는데 막 이것저것 쓰라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게 자세히 써야 돼. 근데 그 내용들이 어디에는 없어. 민법에는 없다니까. 민법에는 방송 출연기 그런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쓰는 걸까, 그래 여러분? 그냥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합의하는 거야. 쭉 그 사람 쓴 거 읽어보고 내가 사인하는 거지. 출판계약도 마찬가지고. 저도 출판계약도 1년에 몇 번씩 씁니다. 다 이게 제가 쓴 책이다 보니까. 책 낼 때마다 쓰거든요. 채권계약이라는 민법 규정은 당연히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믿죠. 계약 당사자가 민법상 전형 계약이 아닌 다른 내용의 계약 체결하는 아무 문제 없죠. 계약 자유원칙이 그런 거잖아. 혼합계약은 뭐냐면 섞여 있는 거죠. 이런 거 많이 있죠, 여러분. 미국은 팁 받는 걸 기회를 주는 것 대신에 월급 안 주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입주 가정교사.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가정교사 일을 하시면 방 주고 그때 돈 25만 원을 줬어. 그 대신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걔 옆에 붙어 있어야 돼. 공부는 안 가르쳐도 되는데 붙어 있어요. 공부하는 거 감시하라는 그런 거. 그때 만화 많이 봤습니다. 걔는 공부하고 나는 만화책 보고 이렇게 했죠. 그게 그겁니다. 혼합계약.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대가 받는 거. 안 나옵니다. 오늘 보고 끝. 자, 쌍무품, 이건 시험에 나와. 이건 비제로. 제가 오른쪽에 유상무상이 있잖아. 이것도 비제로. 이 두 개는 알아두셔야 돼. 내기 좋아요.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 쌍무는 뭐냐면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거야. 편무는요, 한쪽만 부담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읽어볼까요? 쌍무계약이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자, 대가적 동그라미, 채무 동그라미, 대가적 채무를 부담한다 그래. 여러분, 대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대가가 네 글자로 반대급부란 소리거든? 반대급부가 영어로 뭐예요? 반대급부를 영어로 뭐라 그래? 여러분도 아는데? 어려운 단어 아닌데? 반대급부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give and take. 이해되셨죠? 이게 반대급부야, 대가야.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주는 대로 받아요? 받은 대로 줘요? 받은 대로 축의금 3만 원? 나도 3만 원 이렇게 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뭐야? take and give지. take and give인데 그럼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영어도 give and take야. 이게 대가야. 그러니까 서로 채권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받은 만큼 주는 거라는 거야. 아파트를 사고 팔면은 매도인은 뭐를 줍니까? 아파트를 주잖아. 매수인은 뭘 줍니까? 돈을 주잖아. 왜 줘요? 아파트 받았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임대차나 매매나 고용 이런 것들 다 무슨 계약이야? 쌍무계약이죠. 편무는 뭐죠? 편무는 일방만이 부담하는 게 편무고요. 증여 같은 거, 사용대차 이런 것들 다. 증여는 give and no take잖아. 받는 거 없이만 주는 거잖아. 그런데 그 다음 말 재밌죠? 쌍방이 부담하더라도 대가성이 없잖아? 그럼 편무로 봐. 편무는 좀 외우기가 좀 더 안 좋죠. 그래서 증여, 가장 대표적인 게 증여, 사용대차. 여러분, 현상 광고는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현상 광고는 강아지 찾아주시면 20만 원 주겠다는 거거든? 그럼 이것은 기브앤테이크로 볼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조문이 웃기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칠판좀 봐보실래요? 강아지 찾아주면 20만 원 주겠습니다. 광고를 붙이고, 제가 찾아줄게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고, 강아지를 찾아와야 계약이 체결돼. 그럼 강아지를 찾아온 상태에서는 누구만 의무를 지는 거죠? 광고한 사람은 의무를 지잖아. 그래서 편무야. 알겠죠? 강아지를 찾아온 상태에서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는 광고자만 의무를 지거든. 그래서 현상 광고를 빨간 줄로 동그라미 치셔야 돼. 이게 어려워. 사람들이 현상 광고를 쌍무라고 오해한다니까. 아니야. 편무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계약 자체를. 자, 구별시력 빨간 펜. 구별시력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게 있거든.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 효력이라는 게 있어. 동시양변권하고 위험부담인데, 요 두 가지는요, 쌍무계약서만 문제되는 게 원칙이야. 밑줄 치세요. 동의항이나 위험부담은 어디서 문제가 생긴다고? 쌍무계약에서. 원칙이래. 예외가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
편무계약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구별 실익입니다. 여러분 유상무상도 뭐냐면 유상무상은요 대가적 출현이라 그래. 대가적 동그라미 출현 동그라미. 유상은 여러분 출현이 뭐죠? 우리 민총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번 달에 수업 들으시 공부 안 했어.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할 거야. 출현이 뭐냐면 자기 재산 감소, 타인 재산 증가. 이게 출현이야.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줄어드는데 제 재산이 늘어야 돼. 내가 담배꽁초를 피다가 버리면 이게 출현이야, 비출현이야? 비출현이지. 왜? 내 재산 감소한 건 맞지만 누구 재산이 증가한 건 아니잖아. 이해되죠? 이게 비출현이라고. 출현은 뭐라고? 내 재산이 줄어들면 누군가 늘어나야 한다니까. 매매계약은 출현이야, 비출현이야? 출현이지. 내가 아파트를 주잖아. 그럼 제가 아파트 늘어나잖아. 제가 돈을 주잖아. 그럼 제 돈 줄어들고 내 돈 늘어나잖아. 이해되지? 그래 되게 쌍무계약은 되게 다 뭐야? 되게 다 유상계약이야. 근데 조금 다른 게 좀 있어. 대가적 출현 동그라미. 비출현은 한쪽만 급부를 하거나 또는 대가성이 없는 걸 말합니다. 자, 포인트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 좀 쳐볼래요. 현상 광고 있잖아. 현상 광고는 편무 대 유상이야. 이게 웃긴 거지. 여러분 현상 광고는 편무라 그랬잖아. 강아지를 찾아와야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는 의무로 광고자만 진다 그랬잖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돈을 왜 줘요? 강아지 찾아왔기 때문에 준 거잖아. 출연, 대가적 출연각이 있는 걸로 보는 거야. 현상 광고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놓게. 자. 쌍무는요, 100% 유상이야. 어떤 게 쌍무 계약이다 그러면 걔는 무슨 계약이라고? 다 유상 계약이야. 근데 편무는 나눠져. 편무는 99%는요, 편무는 무슨 계약? 무상 계약이야. 편무, 우리 증여는 편무 무상이거든. 증여 같은 거. 같이 따라가는 거야. 한쪽만 의무를 지는 거니까 당연히 대가 관계 출연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제발 보세요. 1%가 문제가 있어. 편무면서 뭐인 게 있어요? 하나가 유상인 게 있어. 그게 뭐라고? 현상 광고야. 이게 객관 시험 문제는 아니라 단골이었지, 예전에. 현상 광고는 계약의 성립을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편무냐 쌍무냐 그러면 편무라 그래야 되는데 유상이냐 무상이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유상이라 그래야 돼. 만약에 얘가 없으면 그냥 쌍무 이꼴 유상, 편무 이꼴 무상 그랬겠지. 얘 때문에 말이 틀어지는 거야. 이해되셨죠? 편무는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지만 편무임에서 어떤 경우도 있다고? 유상에 속하는 게 한 개가 있다. 우리 15개 중에서 그게 현상 광고입니다. 자, 구별 실익은 뭐냐면 여기 매매에 써놨거든? 매매에다 조문을 열심히 써놓고 매매가 대표적 유상계약이거든? 다 다른 유상계약이 베낍니다. 그 매매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담보책임이야. 매도인 담보책임. 매도인이 지는 담보책임이 있거든? 매도인 담보책임 조항이 임대차 가시면 임대인의 담보책임에는 조문이 없어요. 없어도 요걸 갖다 베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민법 조문에 매매 조문을 자세히 써놨어. 다른 데 갖다 베껴 쓰려고. 다른 유상계약 다 베껴 쓰면 돼. 그래서 임대인도 담보책임 집니까? 그러면 지는 거야. 선생님 조문이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준용된다니까. 매도인께. 자, 낙성 요물은요. 이것도 비제로. 제가 만약에 퀴즈로 낸다면 이거 4번 문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낙성 요물이 아니라 요물계약을 낼 것 같아. 요물. 자, 여러분 우리 한자를 잘하면 그거 생략이 되잖아. 자, 조금 전에 계약은 어떻게 체결된다 그랬죠? 설명드렸는데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계약이 체결된다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청약을 하고 그 청약에 딱 일치하는 승낙이 있어야 돼. 요게 낙성이야. 이게 낙성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청약 승낙만 있으면 되는 거 있잖아. 그걸 낙성계약이라 그래.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계약은 낙성계약 말만 하면 돼. 구두계약도 낙성계약이고 써도 되고. 이해되셨죠? 근데 청약 승낙 말고 이 낙성 말고 플러스 알파가 요구되는 계약이 있어. 이게 요물계약이야. 요물계약은 청약 승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청약 승낙과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물건 인도 기타 급부라 그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좀 채팅하는 첫날 채권 말하면서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잖아.
물건 달라? 뭐 해달라? 가장 대표적인 게 물건 달라는 거잖아. 집 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물건 인도 기타 급의 줄임말이 뭐라고? 요물이야. 요 물자를 따가지고. 물건 인도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오해해가지고 물건 인도만 요물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야. 뭔가 액션이 취해져야 되잖아. 그래야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면 그게 무슨 계약이라 그래? 요물 계약이라 그래. 여러분 시험범위 딱 5개뿐이 없어. 외우실 수 있지. 그래서 의의부터 볼까요? 합의라는 게 청약 승낙이야. 청약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이 낙선 계약이고, 합의 말고도 물건 인도 기타 급부가 있어야 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 이건 외우셔야겠죠? 써야 되니까. 요물 계약 물어보면 낙선 계약도 써야 될 거 아니야. 비교 개념이니까. 자, 결론. 근데 우리나라에 5개뿐이 없다 그랬지? 현대개보에,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예금 계약. 이게 요물 계약이거든? 머리를 일단 어떻게 되죠? 현대개보린이 아니라 현대개보회. 현대개보회인데, 보증금 계약은 낙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개보회다 이렇게 말하죠. 현대개보회다. 현상광고 돈을 걸잖아. 돈을 걸어야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안 되고, 계약금 계약도 계약금 줘야 되거든. 보증금 계약도 원칙적으로는요, 보증금을 줘야 돼. 내가 보증금 100에 올 20만 원에 들어갈게요. 합의했어. 근데 보증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임차인 임대인의 보증금을 줘야지 보증금 계약이 체결된 걸 봐. 물건 인도, 돈의 인도, 돈이 인도가 가야 돼. 여러분 예금 계약도 마찬가지야. 은행 가가지고 제가 창구에 가가지고 제가 1억을 저금할게요. 그랬더니 창구 직원이 그러세요 그런 거야. 그럼 예금이 되는 거야? 내 손을 쳐다보고 있죠? 돈이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예금 계약도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야. 요물 계약. 현대개보에 대물변제는 뭐냐면 다른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거야.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아파트를 주는 거거든. 그래도 아파트를 줘야 돼. 준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줘야 대물변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입니다. 학설대립은 보증금 계약만 학설대립이 있고 나머지 학설대립이 없어요. 현대개보에. 이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다 써봤자 4줄이네 뭐.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면 안 외워도 쓸 수 있어. 예전에 저희 공부할 때는 밑에 계속적 계약 있잖아. 계속적 계약의 특질을 예상 문제로 외웠어. 공부했었거든? 나올 것 같다. 왜냐면 이게 뭐 다른 시험이 일본 시험이 어디 한번 나왔나 보더라고. 근데 결국은 사법시험 폐지될 때까지 안 나왔어. 계속 이게 저 이론 문제니까. 여러분 우리가 체결하는 계약이 일시적 계약이 많을까요? 계속적 계약이 많을까요? 일시적 계약의 원칙이야. 가르고 원칙. 일시적 계약은 뭐냐면 한 번 딱 체결하잖아. 바로 효과 생기는 거 있잖아. 가게 가서 물건 사는 건 다 매매 계약 다 일시적 계약이잖아. 계속적 계약은 뭐죠? 첫째 줄.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가지는 경우. 쭉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물건 빌려서 대체 계약은 다 계속적 계약. 여러분 물건 빌렸을 때 1초 빌렸으면 그런 건 없잖아.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게 계속적이지. 그래서 그 가로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대차는 다 뭐야? 계속적이죠. 고용도 마찬가지잖아. 일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건 보관도 마찬가지고, 조합은 동업계약이거든. 동업도 마찬가지고. 이해나시죠? 종신정기금은 종신토로 계속되잖아. 이런 것들이 계속적 계약입니다. 일시적 계약은 한 시점에서 급부가 실현되는 거죠. 매매나 증여 이런 것들, 이런 게 일시적 계약이죠. 근데 계속적 계약은 좀 특질이 있어요. 넘겨보실래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쓰는 걸 외웠는데 결국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프린트도 안 나눠드려. 계속적 계약은 C급이라서 안 나눠주는데 고민입니다. 올해도 어떻게 할지. 자, 첫 번째 보시면 공부 안 했지만 우리 나중에 계약은 해제, 해지를 공부하는데 해제는 소급소멸이고 해지는 장로소멸이거든. 그러니까 장로소멸되는 건 밑줄은 그 첫째 줄 다음에 맞히세요. 해지는 어디서 대상으로 한다고? 계속적 계약으로. 매매에서는 해지란 말이 나오면 매매는 해제야. 근데 임대차는 해지야. 월세를 2달간 안 내잖아. 2달 치를 안 내면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거든. 그럼 처음부터 월세가 임대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 쓰는 거잖아. 그렇게 장르소멸입니다. 밑줄은 그것만 치세요. 해지는 계속적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보시면 기간을 안정한 경우가 있어. 안정한 경우에 계속적 계약 같은 거 기간 안정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천년만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뭘 인정하냐면 둘째 줄 해지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지 효력 생기는 걸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가로로 조문을 몇 개, 3개 써놨잖아.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뒤로 가셔가지고, 요즘 제일 뒤로 한번 가보실래요? 가셔서, 635점 한번 가보세요. 저, 교과서는 27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봤던 조문은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래, 복습할 때 도움이 되잖아. 거기 635조 있죠?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는 해지 통과한다 그래가지고,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잖아요? 기간 약정이 없으면은, 해지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해요. 그래서 당사자 언제 해지 통과할 수 있는데, 이양, 상대방이 전항의 통과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후 기간이 경과하면은 해지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또 해지하면 바로 효력 생기거든. 근데 해지는 안 그래. 해지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해지는 여러분, 해지는 즉시 해지라는 게 있어. 즉시 해지는 즉시 해지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해지하면 효력이 즉시 생긴다는 거야. 그게 즉시 해지고 어떤 해지가 있어요? 해지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는 해지가 있어. 이해되셨죠? 지금 말하는 그게 뭐야? 그게 지금 그거잖아. 635조. 이거 무슨 해지라고? 요거. 해지 기간, 경과하는 해지 기간이 615야. 6개월, 1개월, 5일이거든. 읽어볼까요? 토지나 건물 기타 공작물은 임대인할 때는 얼마라고? 6월 밑줄. 임차인할 때는 얼마라고? 1개월. 동사는 5일. 그래서 615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에서 그만 끝내고 싶으면 임차인은 한 달 전에 말하라는 소리야. 임대인은 몇 개월 전에 말하고? 6개월 전에 말하고. 동사는 며칠 전에? 5일 전에.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어차피 그건 뒤에 가서 자세히 할 거니까. 그런 게 뭐라고 여러분? 해지의 자유입니다. 그때 해지는 무슨 해지라고 그런다고? 즉시 해지가 아니라 해지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 해지야. 말이 너무 길죠? 그래서 이름이 따로 없어. 이 경우 해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 생기라고 돼 있죠? 조문이 3개 있는데 여러분 635조만 밑줄 쳐놓으세요. 임대차에 관한 조문이니까. 세 번째도 중요한데 여러분 계속적 채권 관계에서는 이 사람을 계속 쓰는 거니까 고용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밑줄 상호 신뢰가 강하게 요구됩니다. 상호 신뢰가 요구되죠.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 민초에서 공부했네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은 중요으로 볼 수 있다 그랬지. 경리직으로 뽑았는데 전산회계를 못해. 그럼 이상하다 그랬잖아.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야. 보통은 이게 중요로 착오가 되고 임차권 양도 전대할 때는 임대인 동의받으라고 돼 있어. 임대인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그런 거죠. 이런 것들. 이건 상호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특징에서 나오는 겁니다. 됐고요. 그럼 네 번째 보시면 이것도 민청 첫 시간에 공부했는 건데 사정 변경 원칙을 고려합니다. 세 줄쯤 있죠. 사정 변경 원칙에 기한 계약 해지는 줄곧 인정해 왔죠. 그 이야기. 사정 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 해지는 종래 부정하다가 최근 인정하고. 이거 민총 시간 했던 건데 기억나세요? 민총 첫 시간에 신의성 실화 원칙 공부할 때 사정 변경 원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할 수 있느냐 그거 공부했었잖아. 그래서 사정 변경 원칙에 기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게 달라진다니까. 어떻게 달라진다 그랬습니까? 사정 변칙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있잖아. 밑에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지? 종래는 안 된다 그랬다가 부정하다가 최근에 제주도에서 긍정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그랬잖아. 받아주지는 않았는데 계약 준수 원칙 예외로서 인정될 수 있다 그랬어. 이렇게 죄송합니다. 최근 인정 그래야죠. 종래 부정, 최근 인정 이렇게 알아둬야 돼. 민초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해지는요. 이건 줄곧 인정. 여러분 곧자가 이거야 디귿이야? 디귿이야? 내가 민총 강의할 때도 물어봤었어. 기억나세요? 민총 강의할 때 이거 쓰면 되라고 물어봤었다니까? 곧자가 시옷이냐 디귿이냐고. 그때도 물어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나 잘 모르겠어. 내가 사전 안 쳐봐가지고. 이거 민총에 했던 거야. 민총에 배웠던 것들을 조금 써먹는 거야.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줄곧 인정이 왔습니다. 계속적 보증. 계속적 보증이 계속적 계약이죠. 안 낼 것 같아요. 강의를 해야지. 자, 예약은요. 여러분 예약도 계약입니다. 약 얘기잖아. 장래 일정 계약을 체결해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예약이라 그래. 그 장래 계약을 본 계약이라 그러고.
이해가 되셨죠? 이 계약은 약속하는 거니까 셋째 줄 언제나 채권 계약입니다. 약속하는 거니까. 본 계약은 그게 채권 계약일 수도 있고, 여러분 저 약혼하는 거 있죠? 약혼이 혼인 예약이거든. 이게 가족부상 계약도 예약 가능해요. 우리 약혼하잖아. 약혼의 뜻이 혼인 예약이야. 혼인 예약을 줄여서 약혼이라 그래. 그래서 마지막에 혼인, 본 계약이 혼인인데 그것도 예약할 수 있어요. 약혼이 혼인 예약이라니까. 안 물어봐. 이걸 뭘 물어보겠어. 이거. 그냥 그 의의만 있잖아. 의의만 좀 읽어서 나오면 의의만 쓰라니까. 아, 선생님, 그래도 자세히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다른 게 머리에 빠져나가. 안 됩니다. 사무관리 70개 외워야 됩니다. 절차는 50개 외워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나 오늘 첫날 내가 오른쪽 그 소리 안 했는데, 우리의 목표는 민법이 고득점이 아니야. 합격인 거지. 그러니까 항상 다른 과목과 균형도 생각하셔야 돼. 나는 민법이 재밌고,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 써먹을 게 민법본이 없으니까 민법 열심히 해야겠다.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오히려 사무관리를 잘 하셔야 돼. 사무관리는 점수를 굉장히 잘 줘. 잘 쓰면 90 이상도 주는 과목이라니까. 그리고 예전에 보시면 민법 잘 쓰고 사무관리 3개뿐이 못 썼는데도 사무관리 점수가 높이 받은 사람이 훨씬 많았어. 선생님 이상하네요. 민법은 다 썼고 사무관리를 2개 못 썼는데 사무관리가 점수가 더 좋다고.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그래요. 2차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니야. 말은 절대평가로 돼 있지. 60점 이상 그렇게 돼 있지만은 점수 조정이 가능하잖아. 사람 뽑아놓고 숫자가 적으면 어떡합니까? 올린다고. 그걸 조정한다 그래. 변호사 시험에 그랬어. 너무 채점을 짜게 해가지고 합격성이 안 나오니까 올렸다고. 이렇게 점수를 올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 과목을 잘 봤다고 오해한다. 아니야. 올라가서 점수가 좋은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절대 2차 시험은 말은 절대평가지, 절대평가 생각하시면 안 돼. 옆 사람과 대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쓰냐가 중요한데, 민법은 지금까지 보시면 점수가 되게 짜. 어차피 선생님들이 좀 짜게 주는 편도 좀 있고. 됐죠? 자, 여기까지는 굳이 따져보면 시험에 나올 거 있어, 없어요? 없어. 우리 조금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계약법 총론이 그 다음에 뭐였어? 다음에, 계약 자유원칙, 그 다음에 뭐였어요? 약관. 여기까지 시험법이 나올 게 없다 그랬잖아. 뭐부터 나온다? 오른쪽에 나오는 게 성립. 그 다음에 뭐였죠? 효력.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해제, 해지. 여기서 시험에 나옵니다. 2개 나올 겁니다. 성립 파트 보시면, 성립 파트에서 우리가 외워야 할 게 크게 보면 2개거든? 2개를 외워야 되는데, 10년을 찍고 있는 안 나오는 문제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할 거야. 처음에 보시면, 여러분, 계약에 성립하는 거 있잖아?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거 민청시 하나도 했고, 조금 전에 했었잖아.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합의가 뭡니까? 청약과 승낙의 합치. 지난 민총 시간에 착오할 때 이야기를 했었어. 불성립과 착오 구분하려고. 자, 그래서 의 보시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서로 대립하는 수개 의사표시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립하는 수개 의사표시가 청약과 승낙이에요.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객관적 합치가 뭐죠? 객관적 합치는 뭐냐면 의사가 일치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내용이 일치하는 거. 키워드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스마트폰을 10만 원에 사겠다 그랬으면, 근데 을이 뭐라 그래? 10만 원에 사겠다. 그거 팔겠다 사겠다. 이거 일치하잖아. 매매 대금 스마트폰. 됐습니다. 매매 대금 10만 원. 목적물 스마트폰 이런 거. 이걸 객관적 합치라 그래요. 동그라미 3번 주관적 합치는 뭐죠, 여러분? 주관적 합치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 경우에. 1번 사법시험에 여기 케이스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 알아두셔야 돼. 갑이 을한테 팔겠다 그랬더니 대답을 누가 하는 거야? 3자 비용이 하는 거야. 그럼 계약이 체결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주관적 합치가 없잖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27페이지 이거 이해하셔야 돼. 얘는 일본 사법시험은 일본은 지금도 사법시험이라 그러는데 우리보다 아무래도 역사가 좀 깊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문제가 우리보다 좀 앞서가.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는데 일본은 70년대부터 뭐 케이스가 나왔는데 우리 지금 변호사랑 똑같이 나왔는데. 근데 일본 사법시험에서 일본 역사 오래되다 보니까 별 이상한 문제가 많거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다니까. 계약이 성립됐냐 물어보는 거야.
막 소설을 쥐어준 다음에 계약은 성립됐냐, 언제 성립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있었어. 그걸 우리 변호사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또 물어봤었죠. 자, 이런 거지. 쉽게 생각하면 그거야.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랬거든. 이게 남자, 여자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여자를 만나려면, 연애를 하려면, 세 군데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랬어. 세 군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교회를 나가야 돼. 그럼 형제님, 자매님이 가지고, 아이고, 형제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왜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소개시켜줘. 그렇죠? 두 번째는 어디를 가야 돼? 영어 회화학원을 다니면 돼. 그러면 같은 반이 되니까 여자들을 만날 수가 있어. 세 번째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명동에 가면 된다 그랬어. 근데 세 번째는 확률이 적죠? 그래서 주로는 어디를 가? 교회는 양심의 자유 때문에 못 가죠? 믿지도 않는다. 그래서 영어학원을 간다고. 가서 영어 회화 공부를 안 하고 뭐 합니까? 아, 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끝날 때 가서 그냥 가서 뭐라 그래요? 저기요, 어차피 같은 반이니까 얼굴은 서로 알잖아. 이름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잔 하면 안 돼요? 여기 자르된 가서 커피 한잔 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걔는 커피를 마시려고 그래. 걔가 뭐라 그래? 커피를 마시려고? 아, 괜찮아 하려고 그러는데 꼭 옆에 내가 뭐라 그럽니까? 얘는 시간 없고 저는 시간 되는데 이런다고. 그럼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 짜증나? 걔는 커피 마셔야 돼? 왜? 주관적 합치가 없잖아. 나는 얘한테 말했죠. 그럼 대답도 누가 해야 돼? 얘가 해야지. 얘가 말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게 주관적 합치야. 일본 사법시험에 그렇게 나왔어. 이게 주관적 합치가 있냐 없냐로 가가지고 이걸로 문제를 냈었어. 계약이 체결되냐 안 되냐. 객관적 합치 너무 쉽거든. 내용이 일치하는 거니까 똑같아야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주관적 합치가 조금 오해할 수 있어. 조심하세요. 내가 타깃으로 삼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답을 해줘야 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의미 없어. 자, 불합의는 뭐지? 이게 불합의죠. 합치가 없는 거, 이게 불합의야. 기억나시죠? 안불합의가 있거든. 거기 있는 것처럼 둘째 줄 의식적 불합의는 안불합의라 그래요. 어떤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하는 경우 있죠. 10만 원에 팔겠다 그랬더니 9만 원 좀 살게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 그러면 10만 원짜리는 거절한 거잖아. 그리고 거절한다는 걸 지가 알고 있잖아요. 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 문제는 그 다음이죠. 밑줄. 무의식적 불합의는 실제로는 불일치가 있는데 그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라 그랬잖아. 자, 민청에 설명드린 거 그대로 들어볼게. 얘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에서 자기는 지금 달러를 미국 달러로 생각하고 있어.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달러를 말할 때 갑자기 US 달러라는 말 할까 안 할까? 미국 사람들은 안 해. 자기가 종주국이잖아. 우리는 코리안 시리즈, 미국 애들은 월드 시리즈잖아. 지들이 세계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걔가 뭐라 그랬다고? 달러라 그런 거야. 당연히 마음속에 걔 말하는 달러는 무슨 달러야? 미국 달러라니까. 근데 상대방은 누구야? 캐나다 사람이야. 이 사람 마음속에 생각은 뭐야? 캐나다 달러인데 이 사람도 캐나다도 땅이 미국보다 높잖아. 자존심 있어. 걔도 뭐라 그랬어? 달러라 그런 거야.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계약이 뭐 된 걸로 보여?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달러 그랬으니까. 근데 실제로 합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얘가 말하는 달러는 무슨 달러고? 미국 달러. 내가 우리 집을 미국 달러 10,000달러에 팔게 이렇게 말했어. 얘가 막 생각하는 달러는 무슨 달러고? 캐나다 달러. 좀 캐나다 달러 조금 더 싸거든? 그럼 이 입장에서는 내가 캐나다를 들고 내가 열받을 거야. 뭔 거지 같은 돈을 들고 오냐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이거 불합의, 이게 무슨 불합의를 한다고? 무의식 불합의. 왜 이런 일이 생겼어? 표현을 제대로 자세히 안 해서 그래. 자기들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자세히. 그래서 여러분 은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은행에서 다 표시가 돼 있잖아. 세계 달러를 쓰는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래서 항상 옆에 표시하잖아. US 달러, 홍콩 달러, 대만 달러, 캐나다 달러 다 표시한다고. 왜? 항상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네 표시를 자세히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걸 무의식 불합의라 그래. 넘기세요. 불합의 효과는 뭐로? 불성립이야.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 불합의 차고 구분하는 거 있잖아. B 마이너. 안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 그래. 왜냐면 차고는 민촉 문제잖아. 근데 우리 소멸시효를 언급하는 거 보니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차피 관련 문제니까. 민촉 다 공부했으니까. 이제 무의식 불합의는 차고로 구분하자는 거죠. 무의식 불합의는 청약을 받은 자가 청약의 의미를 오해해서 미국 달러인지 캐나다 달러인지 잘 오해한 그런 거죠. 청약과 달리 일치하는 승낙을 하거나 끊고 또는 애매한 뜻을 가지는 점에서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네요. 당사자가 뜻을 명확하지 않아서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한 줄 밑에 볼까? 예컨대 동그라미.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이 토지를 매매하는데
캐나다 사람은 캐나다 달러 생각하고 있고, 미국 사람 미국 달러 생각하고 있으면은, 실제로는 어긋나는 거잖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줄 밑에 합의가 없는 거니까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면 불성립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여지도 없다. 성립한 다음에 무효 취소는 취소 성립 이후의 문제거든. 효력 요건의 문제니까. 착오는 뭐죠? 착오는 그게 아니라 하나 의사표시 안에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게. 칠판 봐보세요. 민초에 있던 생각해 볼게. 이 사람은 미국 달러를 표시를 했어. 이렇게. 배운 사람이라서 US $10,000 그랬거든. 근데 캐나다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요즘 캐나다 달러 많이 올라서 캐나다 달러랑 미국 달러랑 값어치가 같아졌다 오해를 한 거야. 이해되죠? 실제 마음속에는 캐나다 $10,000인데 미국 달러 $10,000 뭐를 한 거야? 표시를 한 거야. 그럼 겉으로 드러난 거 보면 합의가 있는 거죠. US 달러, US 합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하죠. 마음속에 생각은 캐나다 달러, 표시는 무슨 달러? 미국 달러.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오해 때문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는 경우로 뭐라 그래? 착오라 그러잖아. 그럼 이 착오 효과는 뭐예요, 여러분? 착오 중에서 이게 무슨 착오라 그래? 우리 화요일날 공부했었는데 이걸 표시의 착오라 그래요? 의미의 착오라 그래요? 이러니까 참 문제라니까. 지금 5일도 안 지났는데. 표시의 착오는 오기, 오담. 잘못 쓰거나 잘못 말한 건 표시의 착오고, 이마트에서 가계표 잘못 붙인 거. 예를 들어서 이건 무슨 착오라 그래? 오해, 의미의 착오라 그러잖아. 또는 내용의 착오라 그러잖아. 오해해가지고 실제로는 여기 다른데 같다고 오해해서 일이 벌어진다니까. 근데 A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 자기는 똑같아도 취재보다 다르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다고? 일단 계약은 성립해. 합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는데 뭐 할 수 있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 그게 중요 부분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이해되셨죠? 그러면 무의식 불합의하고 착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불합의는 불성립, 착오는 성립, but 착오 취소.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거 물어보는 거 나올 거야. 사례를 주어주면서 일반 사법시험처럼 사례를 주어주면서 이게 계약이 성립되냐 안 되냐 물어볼 거라고. 그럼 여러분 잘 읽어가지고 이게 무의식 불합의 사안인지 착오 사안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착오는 계약이 일단 성립되는 겁니다. 불합의는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착오는 그 밑에 줄입니까? 착오는 일정한 요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과실 없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109조. 그래서 민총이 배웠던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 변호사 시험은 그 시험 범위가 민법 전범이다 보니까 그 한 문제에서 10개를 물어보거든. 근데 막 다 들어있어. 안에. 민총, 물권총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민서도 들어있어. 민서를 섞어서 문제를 내. 민법 민서를 섞어낸다니까, 소송법을. 재판도 꼭 재판 과정을 미치는 거야. 이게 뭘 물어본지를 몰라, 사람들이. 당입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유튜브에 일본 행정사 제가 그걸 많이 보거든? 일본 애들 행정사 시험에 우리처럼 계약법만 보는 게 아니라 민법 전체를 보는 것 같더라고. 미쳤어요? 행정사 시험인데 법정지상권 이야기로 앉았더라고. 케이스 문제로. 미쳤네. 제가 일본 잘 못 알아듣는데 한자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 미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우리 그러면 큰일 납니다. 민법 전체로 1년 내내 민법만 하셔야 돼. 그러면. 계약법 보는 게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됐죠? 자, 계약 성립 모습 보시면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는 청약 승낙 합치가 있고 두 번째는 교차 청약, 세 번째 의사실은 세 가지야. 근데 여러분 밑에 청약 승낙에 하는 계약 성립 있잖아. 여기 A0. 올해는 22년은 A 뿔이었는데 하나 낮춥니다. 왜? 10년을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낮춥니다. A0. 넘겨보실래요? 쭉 넘기셔가지고 3장 넘겨보세요. 자, 35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35페이지 가시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실현, 교차청약 있죠? 이건 시험에 나왔는데, 의사실현은요, 사회 때 나왔어. 사회 때 네 번째 문제가 이거거든요. 의사실현 옆에 써놓고, 교차청약은요, 두 번 나왔죠, 얘는? 사회 때
사문, 그 다음에 작년에, 작년이 뭐야? 10회 때 사문. 2번이나 출제됐어. 중요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건 좀 맞췄다 안 맞췄다 말할 수 없으면 중요하지도 않은데 원래 차격 승낙을 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내기 좀 부담스러운가 봐. 그래서 곁다른 문제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 기출문제 옆에 좀 써놓으세요. 그래야 뒤에 찾아볼 거 아니야. 한번 뒤에 한번 가볼까요? 4회 때 뭐라 나왔는지. 항상 뭐가 나오는지 중요합니다. 24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41페이지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청약과 승낙이 결합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하잖아. 근데 청약과 승낙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를 쓰래요. 뭐 쓰는 거야? 의사실현, 교차청약 쓰는 거야, 2개. 그래서 밑에 제가 2개 썼죠? 그때는 좀 답안지를 좀 자세히 썼기 때문에 의도 써놨어. 지금은 안 쓰지만. 그리고 우리 10회 때는 뭐가 나왔다고? 쭉 넘겨보세요. 뒤로 가셔서. 교차청약이 또 나왔잖아. 10회 때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교차청약은요, 청약이 2개 있는 거야. 읽어볼게요. 화가 갑은 미술품 수집산 을에게 자신의 A 그림을 100만 원에 사달라는 청약 동그라미. 청약을 2022년 9월 1일 발송. 밑줄. 9월 1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 을에게 도달 밑줄. 도달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을은 갑에게, 그러니까 청약을 받고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청약이 있는지 모르고 갑한테 100만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한 거야. 이번에는 매도 청약이죠. 며칠 날 보냈어? 9월 3일 발송, 9월 7일 도달 이렇게 된 거지. 자, 이거 보시면 청약을 받고 답한 게 아니죠. 이게 뭐만 있는 거야? 청약만 2개 있는 거야. 근데 청약이 내용이 일치하죠. 일치하잖아. 미술품 100만 원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림 100만 원 일치하잖아. 내용이 일치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청약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체결되는 건데 이게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똑같은 게 2개 있으면 밑에 2번 봐볼까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이걸 교차 청약이라 그래. 청약 동그라미, 교차 동그라미.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대요. 그럼 언제 도달했어? 갑이 보낸 건 9월 5일, 을이 보낸 건 9월 7일.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되는 거야? 9월 7일. 어렵지 않죠? 요걸 물어봤어. 요거.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거고, 틀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걸 받고 대답해가지고 교차 청약인지 모르고 청약 제대로 뭐 승낙 이루어진 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거든. 근데 그거 아니야. 청약만 2개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1번에 의 쓰고 2번에 성립 여부 바로 본론 썼죠. 그래서 사안처럼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 같은 내용의 청약을 서로 교차한 경우를 즉 그 각 당사자 우연히 서로 교차 청약한 경우를 우리가 근데 내용을 일치한 경우를 교차 청약으로 한다. 간단히 쓰고 성립 여부 쓰고 이렇게. 앞으로 돌아오세요. 중요하지 않은 걸 2번 나왔고 다 잘 썼어. 수업 열심히 들었으니까. 근데 꼭 이런 거 냈을 때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좀 요령 피우는 거지. 내가 강의할 때 A급은 열심히 하고 B급, C급 강의할 때 잘 안 들어. 자기 마음속으로 B급, C급 무조건 제끼는 사람들이 있어. 제껴가지고 이번에도 그랬던데 쓰고 나서 보면은 그 교차 청약이잖아. 그럼 에? 교차 청약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왜냐면 자기 머릿속에 교차 청약이 뭔지 머리 개념이 안 들어와 있는 거야. 청약이 2개 있잖아. 청약이 2개 있을 때 이러고 있어. 그럼 못 쓰는 거지. 특히 올해 2번 분야 같은 경우 작년에 기출문제였잖아. 근데 틀렸더라. 그러다가 책에 써있잖아. 책에 써있어요. 이러는 거야. 책에 써있는 걸 책에 써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 보면 작년 기출문제가 제대로 안 들었다는 소리거든. 그거 할 때마다 내가 분명히 책에 작년 강의하면서 동그라미 치라고 했는데도 그걸 안 들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예이씨 그랬더니 근데 걔는 다른 걸 다 잘 썼어. 다른 걸 다 써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교차청약인지 모르면 어떡해. 청약만 2개 있는 게 교차청약이지. 자, 앞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가지고 본 김에 그걸 먼저 볼게. 봤으니까 방금 봤던 거 있잖아. 35페이지 나와 있는 거 2번이나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오겠지만 이거 종문 볼게요. 자, 532조 533조 외우셔야 돼. 의사실은 교차청약 나오면은 종문 쓰면 되는 거야 실제로는. 자, 첫 번째 조문을 보시면 의사실이 뭐냐면은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야. 청약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승낙이 없는 경우야. 청약만 있는 거야. 청약만. 청약이 2개 있는 것도 아니야. 청약만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지? 승낙의 의사표시는 없고 승낙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실은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 걸로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 A를 밑줄 쳐놓으셔야 되는데 A 두 줄 봐볼까요?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내온 책에 이름을 적는 거 밑줄 딱 그것만 기억하세요. 뭐 그 다음에도 좋은데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죠. 자, 첫 번째를 밑줄 치는 것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야. 제가 예전에 신림도서 공부할 때 제가 잘 가던 서점에 아저씨가 있었는데 매일 책을 주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책을 주문해. 매일 법선에 신간이 나오거든. 근데 매일 주문해. 나오면 바로바로 주문하는. 근데 서점 아저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책을 주문하는 거 보면은 일관성이 없으니까 얘가 무슨 시험을 준비한지를 모르겠어. 이러다 한꺼번에 반품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주문되면 반품 안 받아주거든. 근데 이제 일주일 보통 빠를 때는 받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책을 주문 그 송장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 천안에 사신 분이었거든. 전화를 걸어가지고 책을 많이 주문하시는데 무슨 시험을 준비하시냐고 물어봤었다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시험 준비를 하는 건 아니고 자기 어렸을 때 시험 준비하는 게 고시 공부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바람에 시험 준비를 못했다는 거야. 지금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회사에 있으면 시간이 많이 남는데 회사에 딱 이렇게 안쪽에 딱 이렇게 그 책장을 갖다 놓고 책을 채우고 있다는 거야. 못했던 것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전화하신 게 부탁드리는데 내가 주문 안 하더라도 새 책 나오면 그냥 보내주래. 그럼 자기가 바로바로 결제하겠대. 그래서 설명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그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반품하실 거 있으면은 일주일에 무조건 반품하시래. 다 받아주겠다고. 워낙 책을 많이 사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나오면 계속 보냈어. 한 1년 가까이를. 1년 동안 계속 샀어. 그럼 그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책을 샀잖아. 반품을 한 군도 안 해. 어떻게 하냐. 책을 사잖아. 오잖아. 책에다가 다 낙인을 찍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문고 해가지고 다 찍는 이거. 그리고 보지도 않아. 다 꽂아내 이렇게. 그게 의사실현이야. 그 사람이 뭐 한 경우? 책이 날라왔잖아. 거기다 뭐를 했어요? 도장을 찍었죠. 그럼 뭐 안 하겠다는 뭘 보여? 반품 안 하겠다고 보이죠. 도장 찍으면 반품 안 되잖아. 이해되셨죠? 그걸 우리가 뭐로 본다고? 승낙 의사표시 인증된 사실이 있는 때로 봐. 입을 열어 승낙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도장을 찍는 행위에 뭐가 들어있다고 본다고? 승낙 의사표시 들어있는 걸 보는 거야. 그때 계약에 체결된 걸 보는 거야. 도장 찍을 때. 예. 나중에 그게 헌책방으로 짜득 나왔죠. 헌책방으로. 헌책방에 아저씨가 좋아하셨어. 새 책이 다 들어오니까. 하나 흠에서 도장이 찍혀져 있어. 도장이 다. 밑에 큰 걸로. 한 사람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무슨 문구로 써 있던데. 한자를 잘 못 읽어가지고. 자, 교체 청약은 뭐라 그랬죠? 동일한 청약이 상호 교체한 경우. 이것도 예를 알아두시면 되죠? 셋째죠. 예컨대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10만 원에 팔겠다 그랬는데 을이 청약을 수령하기 전에 갑에게 자전거를 10만 원을 사겠다고 청약한 경우. 언제 계약 체결된다고요? 양청약이 도달한 때. 도달한 날짜가 다르면 나중에 도달한 때가 되겠죠? 그래서 양청약이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죠? 설마 또 나올까요? 교체 청약이 또 나오진 않겠죠? 그러면 이 세 번 나오는 꼴이 되니까 차라리 의사실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나오면.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조문 외우더라고 그랬거든. 올해도 조문 외우면 쓸 수 있죠. 이런 목차가 필요 없어. 의 성립식에 목차 필요 없어요. 그냥 의 쓰고 문제 해결 쓰면 돼. 자, 앞으로 돌아오셔서 28페이지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